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 여러분,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 융합에 의해서 빛과 열로 에너지가 발산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핵융합과 더불어서 핵분열도 있거든요. 이걸 모두 핵반응이라고 불러요. 핵반응은 반드시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건데, 반응물이 있고요, 생성물로 가는데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이때 질량을 보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큽니다. 항상. 그럼 질량이 결손됐다는 얘기가 되고, 그 줄어든 질량은 얘로 전환됐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계산되어진다고요. mc제곱으로. 이게 에너지 등가 원리는 아인슈타인 원리예요. C는 빛의 속도고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번 수소 질량수 일자리 4개가 융합을 하면 얘가 되거든요. 다시 1번 수소 2자리 2개가 핵융합을 하면 얘를 드는 거예요. 그냥 얘가 26메가 2볼트고요 24메가 2볼트라면 똑같은 헬륨을 만드는데 4개의 1번 수소 1자리하고 2번 헬륨 4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질량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1번 수소 2자리 2개하고 2번 헬륨 4자리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그러면 여기에 질량 결손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비교하면 MC 제곱의 에너지로 나오는 게 얘가 26메가 2볼트고 24메가 2볼트예요. 2볼트는 그 에너지 단위의 에너지 아니 메가는 10의 6승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 뒤에는 단위구나. 누가 커요? 이렇게. 그럼 결국 위의 반응이 질량 결손이 더 크다. 누구다? 그러니까 질량 결손이 더 크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에너지가 더 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융합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 태양 에너지가 요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 에너지가 빛과 열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할 게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흐름이야. 에너지는 전환되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또 흐름은 뭐냐면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2개만 잘 기억하세요.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해요.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환의 방향이 흐트러지는 방향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렇게 놓을까요? 이게 에너지예요.
축된 에너지요. 이 에너지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흐트러졌죠. 전체 에너지량은 어떨까요? 동일해요. 근데 얘가 이해갔어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에너지로 흐트러진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는. 대신 전체 에너지 총량은 어때요? 동일한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런 전환에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 자, 이게 에너지의 흐름 방향이에요. 됐어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는 건 절대 안 된다. 알겠니? 이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태양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잘 봅니다. 태양 에너지의 전환 과정. 자, 요겁니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구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겁니다. 우리 집 앞에 강물이 계속 흐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저 상수원 꼭대기에 물들이 계속 공급되어지니까 물이 계속 흐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물은 항상 높은 데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데도 흐르듯이 너네가 어느 날 보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이런 건 본 적이 없죠. 그런 거예요. 에너지는 일방적으로 흐트러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물도 뭐 봐요? 위에서 내려오면 자꾸 물의 양이 많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지류로 갈라지잖아요. 이런 걸로.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들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밑에 그림으로 써놓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들이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된다. 흐트러진다. 에너지가 다양하게 흐트러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네. 야, 거기 보면 태양이 두 개의 에너지로 나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요, 이 열 에너지는 물질을 순환을 시켜요. 알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을 증발을 시킬 수 있어요. 물이 증발이 되면 저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됩니까? 구름이 생성되죠? 구름은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비를 내려요. 강수. 맞죠? 그럼 뭘 만듭니까? 강물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바뀐다는 수력발전으로. 인간이 마지막 최종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전기 에너지로 바꿀 때 물을 이용하잖아요. 그 또 하나는 이 열 에너지가 공기의 이동을 일으켜요. 바람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대류 현상이니까요. 대류기 때문에 하나가 상승기류가 있으면 그쪽을 채우려고 바람이 이동한단 말이야. 지표에서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해요. 지표에서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그러고요. 수직으로 공기가 올라가거나 저 높은 데서 움직이는 건 다 기류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형성되면 풍력 발전을 돌리죠. 그죠? 얘는 풍력 발전을 돌릴 수 있다. 다 전기죠, 전기. 마지막은 요렇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모두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그럼 빛 에너지는 또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 빛 에너지는요, 처음에 순수하게 생산자라고 하는 애들 있죠? 광합성으로 바뀝니다.
무기물을 최초 유기물로 바꿔서 이걸 상위 영양 단계 쪽으로 이동시키는 물질 순환의 기본이에요. 광합성이라는 게. 그럼 얘들이 나중에 고사되거나 폐사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화석 연료가 되는 거죠.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그쵸? 이런 화석 연료는 화력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에너지. 화력 발전. 그리고 화석 연료는 나중에 어디에도 쓰입니까? 공장이나 휘발유 같은 자동차. 그럼 얘들은 열 에너지나 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건 요거죠. 화력 발전. 자, 빛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 이용되냐? 바로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에도 얘는 유일하게 터빈이 필요 없는 발전이에요. 빛이 그냥 바로 전기로 바뀌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마지막에는 인간이 썼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바라보니 보세요.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기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절대 돌아오진 않아요. 얘가 이렇게 가면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에너지가? 유용한 에너지가 축적된 거죠. 축적된 거. 이게 유용한 에너지예요. 무용한 에너지로 바뀐다는 건데 실제로 전기를 쓰게 되면 열이나 이런 것들로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단계에서도 뭐가 생기냐면 손실이 생겨요. 여러분, 이 단계에서도 뭐가 생긴다고? 손실이 생깁니다. 손실이 생기고 있어요. 알았어요? 무용한 에너지 중간에 에너지 전환이 이렇게 100% 다 가지 않아요. 열 에너지가 바람으로 바뀌면서 그 물질들의 어떤 잠열, 그러니까 뭐 상체 변화에도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에너지는 계속 줄게 돼 있습니다. 전체. 준다는 게 총 에너지가 준다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에너지를 자꾸 주는 거죠. 왜? 단계마다 쓸모없는 에너지로 이런 흐트러진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는 이렇게 계속 전환되더라.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다 쓴 에너지가 다시 태양 뭐 이렇게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이 무너지면 지구도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141쪽에 태양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여러분, 에너지의 흐름은 뭐를 일으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질을 순환시킨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얘기의 끝은 에너지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항상 무슨 에너지에서? 유용한 에너지, 축적되고 규칙적이에요. 이 에너지가 어디로? 무용한 에너지,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돌아올 수 없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 에너지는 물질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야? 물질은 뭐 한다? 순환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예로서 물의 순환이 있고요. 탄소의 순환도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인데 참고로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아요. 알았어요? 직권에 제일 많고 그게 탄산칼슘 형태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수권에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대기권에는 CO2 형태로 얘들이 계속 돈다는 겁니다. 물질.
에너지를 일방적이고. 그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누구라고요? 태양복사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는 다시 순환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그 얘기가 거기까지. 그래서 이쪽을 하시고, 자, 페이지 우리는 하이라이트죠. 발전과 에너지원을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 볼까요? 풍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지금 다 발전이 있거든요. 내용의 의미로 본다면 이런 거죠. 발전이라는 건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매개체입니다. 누가? 발전소가. 뭔가의 에너지가 없던 걸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특정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인데 그 특정 에너지가 전기란 얘기예요. 그럼 전기가 왜 발생하느냐? 또 다른 에너지가 전환돼서 전기가 생기는데 어떤 전환 과정을 거쳤더니 전기로 바뀌느냐?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알았지? 정성적인 거니까 이해가 안 가면 뭘 집어 던지세요, 저한테. 아, 그건 안 돼요. 칼 그런 건 안 돼요. 예. 지우개도 안 돼요. 큰 건 안 되고 조그만 거 있지. 맞아도 안 아픈 거. 샤프 꽂히면 아파. 그럼 던지지 마. 자, 여러분. 발전. 그리고 에너지원. 발전 과정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훅 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인투. 기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장도 문제지만 얘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 자기장의 가장 기본이 자석이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N극이고 S극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게 자기력선이에요. 다시요.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S극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여기도 들어가겠죠? 여기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해요. 자석의 외부에서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N극에서 어디로? S극이더라. 이걸 알려주는 게 누구더라? 그러니까 나침반에 누구 방향이죠? N극. N극의 방향이 무슨 극이더라? S.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침반 N극이 방향적으로 북쪽이라 했잖아요. 북극은 지구 자석의 무슨 극이다? S. 이런 얘기죠. 이해하세요? 그런데 제가 저기다 그리다 말았습니다. 뭐냐? 이 선이 끊긴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자석 내부에서도 자기력선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석의 내부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S극에서 N극이더라까지도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지?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무엇이냐?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 S 밀도. 이렇게 보시면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 그래서 면적을 쪼개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 면적을 놓고요. 여기에 사각형 면적을 놓으면 결국 스몰 a, 스몰 b 어디가 자기장이 세다? A가 당연히 세다. 알았어? 이런 게 자기장의 결론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워놓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기력선이 여러분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기본값이잖아요. 등고선이 5mm라면 경사가 답하는 거죠.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센 거예요. 자기력선 간격이 좁으면 자기장이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셨어요? 뭔가 선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미랄수록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 표현할 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평면상으로 봤지만 수직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들어간다, 나온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기력선이 들어가면 수직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X. 수직으로 들어간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단위 면적이 있는데 이렇게 단위 면적이 있는데 여러분 왼쪽은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몇 개 들어가고 있어요? 2개 들어가고 있고 오른쪽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우리 자기장의 세기는 얘가 세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수직으로 들어가면 어떤 애도 있겠어? 나오는 애도 있겠지. 그건 이렇게 점으로 둡니다. 점으로. 알았어요? 수직으로 나온다.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어디가 자기장이 센 거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와 얘 누가 세요? 같다고 해야 돼요. 다만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일 뿐 이런 거죠. 방향은 반대고 자기장 세기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장 세기는 숫자군요. 크기.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장을 보통 테슬라라는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테슬라. 2테슬라, 3테슬라, 당연히 3이 센 건 알겠죠. 마이너스 2테슬라, 플러스 2테슬라, 그럼 숫자만 보는 게 세기예요. 동일하다. 다만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됐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전기에너지의 생산이에요. 이게 좀 이제 정성적인 거예요. 얘가 어떤 게 생기는 건 맞는데 에너지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부분 이런 거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에너지냐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바뀐다. 100% 바뀔까? 그건 아니겠죠. 뭔가 손실은 생기겠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도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오른손 법칙이요. 할 거 많아요. 오른손 법칙을 보시면, 자, 오른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손가락을 좀 이렇게. 이거 너무 이상한데? 왼손 아니에요? 됐어요? 미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손금. 나이씨. 됐죠? 얘가 거의 엄지손가락을 쫙 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게 뭡니까? 힘의 방. 아. 이게 뒤. 이게 바로 F입니다. 힘의 방향. 알겠죠? 다음에 위. 그 다음 뭐예요? 아래. 이게 누구 방향이냐면 자기장 방향이에요. 됐어요? 이게 자기장 방향이고 엄지손가락. 우. 좌. 이게 누구 방향? 전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몇 도 관계입니까? 서로 90도 관계예요. 그래서 사인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손바닥이 뭐라고요? F.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을 B라고 하거든요. 자기장을 B. 전류는 뭐라고요? I. 그래서요. 손바닥 F. B. I. 미연방수사. F, B. 알았니? 또 땀나. 아씨. 창문 열까요?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풍수 나오고 얼굴 떼는 거 싫어. 자, FBI로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찾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직선상에서 우리가 찾는 거고, 이제 곡선이나 이렇게 좀 오리선으로 바뀌면 손가락 I 전류 방향을 찾을 때 이거를 우리가 구부릴 수가 없잖아요, 원으로. 그래서 이 방향, 자기장 방향을 전류로 잡아줍니다. 일반적으로. 곡선에서는 고리에서는 I하고 B를 바꾸세요. 고리에서. 손가락 4개가 I고 엄지손가락이 보다 B, 자기장 방향으로. 고리에서는. 알았지? 요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말하는 유도 전류라는 게 무엇이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힘을 줄 거예요. 알았어요? 힘을 사용하면 힘을 어디다 줄 거냐는 거죠? 이 자기장을 유도할 거예요. 자기장 세기를 변화를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변화죠? 스몰 a가 스몰 b로 간다거나 스몰 b가 스몰 a로 간다거나 면적당 자기장 세기를 변화를 줄 거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선에 전류가 유도가 된다는 얘기야. 전자가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어떤 전류가 생긴다고요. 어떤 전류가. 자,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알았어요?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자, F는 뭐예요? 힘이죠? 외력이 외력. 외력을 가하면 얘가 유도가 될 거예요. 자석을 넣었다 뺀다든지 어떻게든 유도 자기장을 형성하면 뭐가 유도된다고? 전류가 유도된다는 얘기예요. FB. 이게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걸 직접 해볼 거라고 우리가. 알았지? 자,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솔레노이드가 감긴 원통이 필요합니다. 잘 봅니다. 잘 봅니다. 거꾸로 정리함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강자성체라고 자석을 갖다 대면 자기화가 잘 되는 물질을 여기서 놓아요. 보통 철이겠죠, 철. 불이나 철. 그리고 원통 하나 놓고 여기다 뭘 감느냐? 전류를 전기선을 감습니다. 전기선. 이렇게 전기선을 감습니다. 자, 몇 번을 감았나 봤더니
한 5번 감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놓을 거냐면, 자, 이것은 바로 검유계입니다. 검유계는 처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땐 0에 가만히 있어요, 바늘이. 그러다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좌든 우든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자, 지금부터 자석의 움직임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자기장이 변하는 그림이 하나 더 필요한데, 요와 똑같은 거 여기다 또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랑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애예요. 같은 애인데 자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런 거죠. 자석을 이렇게 멀리 놓을 경우, N극입니다. 이거 N극. 멀리 놓은 거. 그 다음 자석이 이렇게 가까이 놓는 경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요 면적 안에 자기력선의 수가 스몰 A에서 스몰 B로 변하는지, 스몰 B가 스몰 A로 변하는지만 보면 돼요. 여기다가 제가 자기력선을 그립니다. 보세요. 자기력선은 수도 없이 나오겠지만 선생님은 딱 3개만 그릴게요. 3개만. 그럼 현재 지금 자석이 멀리 있을 때는 요 면적 안에 자기력선이 하나 들어간다고 치면 되고요.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면적 안에 자기력선이 몇 개가 들어가요? 3개가 들어간다고 친다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 자기장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장 세기의 변화를 푼다면 얘보단 얘가 세지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세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스스로, 얘들 스스로 자기장이 없었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세지잖아요. 그러면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바로 유도 자기장입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이게 뭐라고? 고리란 말이에요. 고리에서는 우리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건데, 여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극으로 유도된 거죠? 나오니까 N극 유도가 된 거예요.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전류? 유도 전류죠. 얘가 들어오는 동안만 전류가 형성되는 거죠. 그걸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금이 이렇게 넘어갔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제 뺀다는 거죠. 얘가 다가오는 거라면 얘는 어떤 거야? 멀리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약해지는 거죠. 요 면적 안에 자기력선이 줄어드니까 약해지니까 종점처럼 세지려고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죠. 그럼 이건 S극이 유도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니까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놔야 돼요.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죠. 그럼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전류가 유도 전류 바뀌어요. 그럼 방향이 다르잖아요. 검유계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요. 이해 갔습니까? 자,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면적 안에 이런 면적 안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3개가 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가.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이거야.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요.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근데 얘를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도 자기장이에요. 유도 자기장. 세졌으니까 줄이려고. 그러면 이 고리의 아래쪽이 무슨 극으로 유도된 거예요? N극으로 유도된 거죠. 아래쪽이 이렇게 도니까. 저 위쪽은 S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뭐가 흐른다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 봅시다. 이렇게 갈 때 1번 힘으로 자석을 넣든지 뺐든지 힘을 사용합니다. 힘을. 그러면 2번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에 따라 3번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FBI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래도 되잖아. 이래도 힘을 써갖고 이렇게 놔도 되잖아. 이러면 자기장이 약해진 거잖아. 그럼 원래 몇 개였어? 3개였다는 거지. 이렇게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 돼버렸네. 그래서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 방향이 어떻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번 힘을 줘서 2번 유도 전류를 만들면 유도 자기장을 만들면 3번 유도 전류가 생기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거대한 자석을 칠판 앞쪽과 뒤쪽에 설치하는데 이쪽이 N극이고 저 건너편이 S극이에요.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니네 아까 들어가는 거 X야 점이었어? 들어가는 X. 그래.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곳이 있다. 선생님이 X를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X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빡빡하게 있는 거죠. 자기력선이. 여기에 얘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자, 고리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고리. 동그란 고리를 집어넣는 거야. 알았어? 근데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스몰 a, 스몰 b, c, d, E로 놓을 때 얘를 등속 운동으로 쓱 집어넣을 거거든요. 등속으로. 일정한 속도로. 그러면 A는 계속 B까지 가는 동안 네모 이 동그라미 안속에 자기력선이 아예 없었잖아. 그럼 쟤는 유도자기장이 안 생긴다니까. D도 마찬가지야. 계속 가면 아무것도 요 E도 참 아무런 자기장 변화가 없는데 똑같이 C도 꽉 차서 안 변할 거지. 등속 운동을 하면 면적이 일정할 거라고 자기력선 들어가는 게 누가 갈 거냐? B하고 D가 갈 거냐? B하고 D. B는 없다가 뭐야? 생긴 거잖아. 생기면 어떻게 없애려고 하겠지. X가 막 생기면 유도 자기장은 뭐가 생기냐면 점이 생기죠. 이게 뭐라고? 유도 자기장. 점이 생기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유도 전류는 어떻게 흘러? 이렇게 반시계로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D를 봐요. D는 X가 꽉 차 있다가 없어지잖아. 자꾸 없어지니까 X가 유도 자기장이 됩니다. X면 꼬로 박는 거잖아.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유도 전류가 뭔지 보여요, 이제? 자기장의 어떤 면적당 자기장을 세기를 변화를 주면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실전을 해보자. 여기 잘 봐요. 자, 검유계를 눈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이걸 보자고. 각도. 검유계가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바늘이 처음에는 요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바늘이 요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지. 그러면 점점점 내려올수록 우리 오른쪽을 잡았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라는 거지. 이쪽으로 이동. 이해 갔어요? 근데 등속 운동으로 만약 내려온다면 얘는 적어도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눈금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각 세타를 유지하고 오른쪽으로 싹. 그러다가 완전히 바닥에 도달하면 봐봐요. 얘는 지금부터 떨어지는 중이거든. 이건 자석이 등속으로 코일 안쪽 진입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진입 중. 안쪽으로 쭉 들어오는 상태에서 얘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0으로 다시 돌아와요. 쭉 멈추면. 그러다가 자 이제 얘가 빼게 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침이 여기 가리키잖아요. 그러다가 자석이 등속으로 이동 중에는 이 눈금이 요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쪽 각도로 세타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멀리까지 나가잖아요. 멀리까지 나가면 다시 원위치로 오겠지. 얘는 무슨 상태죠? 멈춘 상태예요. 이 원통 바닥에 딱 멈춘 상태. 얘는 멀리 나간 상태. 그럼 무슨 말인지 봐요. 여러분들이 볼펜을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펜을. 한번 들어봐요. 맨 밑에. 그 밑에 부분을. 그렇죠. 볼펜을 들고 있으면 제가 자석을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러고선 쓱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 코일 모양을 흉내내면 돼요. 어디로 옆으로 넘어가야 돼요? 코일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야죠. 그래서 바닥에 딱 도착하면 원위치로 와야죠. 됐어요? 그다음 빠지면 어디로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쪽으로 움직이죠. 멀리 가면 그렇죠. 원위치로 와야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럼 봐봐요. 넣었다. 원위치로 와야죠. 빠졌다. 원위치로. 그렇죠. 그럼 봐요. 넣었다, 뺐다. 그렇지. 다시 넣었다, 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넣었다, 뺐다. 그럼 봐. 넣었다, 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원위치. 넣었다, 뺐다. 갔다, 왔다, 원위치.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봐봐요. 제가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움직여요? 니들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빨리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움직이죠? 이게 전류가 세지는 거야. 막 움직이는 거 전류가 세지는 거라고. 그래서 봐. 이 원리로 인해서 자 유도 자기장 세기가 세진다. 이건 곧 뭘 의미한다? 유도 전류가 세지는 걸 의미하는데 첫 번째 얘 자석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얘가 세져요. 그럼 니네도 막 움직여야 되잖아. 두 번째 센 자석을 사용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는 잘 봐요, 여러분. 준비.
넣었다 뺐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했잖아요. 근데 자석이 두 개면요. 자, 이번에는 자석이 두 개입니다. 두 개를 넣었다 빼면 봐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진폭이 커진다고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럼 얘를 막 넣었다 뺐다 하면 아까는 요랬죠. 지금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석이 전류가 세지는 거요. 자, 세 번째는 저 코일에 감은 횟수를 증가를 시키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제가 주먹을 이렇게 줬는데 코일이 몇 개 감겨 있다. 4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몇 개? 8개가 돼버리잖아. 이러면 넣었다 똑같은 속도로 빼도 더 진폭이 빨라집니다. 커집니다. 아까 자석 두 개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길이가 같고 8개를 해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단위 길이당 개수가 아니라 그냥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례해요. 왜 그럴까? 이 코일이 아까 얘기했지 봐라. 이렇게 하나가 담겨있으면 이게 자석인 거야 자체가. 근데 이 코일이 하나 둘 셋 넷 5개면 6, 7, 8 자꾸 많아지면 자석이 많아지는 거라고요. 그럼 전류가 많이 유도된다. 이게 오늘의 뭐라고? 하이라이트. 이해 갔습니까? 페이지 147쪽에 탐구자료창이 그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자석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게 자기력 선의 속도 변화를 크게 한다. 어려운 말로 자기력 선속 변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자석을 빨리 넣었다 뺐다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고, 센 자석을 쓰면 진폭이 커집니다. 진폭. 이것도 센 자석이에요. 그 다음에 코일의 감횟수를 많이 해도 진폭이 커지고요. 자, 이게 여러분 어차피 이게 에너지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합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봐봐요. 자기 반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요. 아, 뭐 특별히 걔가 나한테 뭘 잘못하지 않은데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습니다. 먹는 거 봐서 때리고 싶고 막 걔를 딱 올려놔요. 딱 손을 대면 네 오른쪽 뺨이 나한테 잡히는 거야. 왼쪽 뺨이. 그치? 왼쪽 뺨이 딱. 걔 뺨이 너 아니에요? 걔 뺨. 그걸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때리는 거. 턱, 턱. 몇 대 때렸어? 2대를 때렸어요. 턱, 턱, 턱. 막 빨리 탁탁탁탁 때리는 거예요. 아프겠죠? 그죠? 두 번째, 센 자세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턱탁 때리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프겠죠? 그 다음에 자세히 감횟수를 많으면 어떻게 해요? 팍! 팍! 더 빨리 하면 팍! 아프겠죠? 이런 거라고. 이해 갔어요? 이게 바로 전류의 잭입니다. 자, 페이지 149쪽을 넘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 149쪽에 뭐가 있냐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가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린 이 코일의 자석을 떨어뜨리는 이 원리가 발전기 내부에서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바로 터빈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터빈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터빈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요? 전기로 변환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을 줘갖고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를 생기게 했잖아요. 맞죠? 그게 발전소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터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줄을 보면 이겁니다. 얘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게 누구냐? 자, 커다랗게 봅시다. 일단 여러분 특별하게 수력 발전소는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뭐에 해당되냐면 물의 위치 에너지. 얘가 터빈을 돌립니다.
거기 여러분 그 맨 밑에 터빈과 발전기 구조라고 써 있죠. 거기에 터빈의 회전축 보여요? 그죠? 얘가 뭐 왼쪽에 터빈이 있고 회전축이 막 돌면 발전기에서 자석은 여러분들 거기 가운데 껴있죠. 그 주위를 코일이 감고 있죠. 얘가 돈단 말입니다. 자석이 돌게 되면 그 코일의 유도전류가 형성되는 건데, 이 자석을 돌리는 힘이 누구라고? 물의 위치에는 수력발전소. 다음 풍력발전소는요, 바람이 돌리는 거예요. 바람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 화력발전소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조력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밀물 때 들어오는 물을 가둬놔요. 그래놓고 썰물 때 빠져나왔을 때 물을 푸는 거죠. 그럼 꼭 수력발전소랑 똑같은 거야. 물의 위치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데, 이 물의 위치 에너지가 왜 생긴 거죠? 밀물 때 가둬놓은 물인 거예요. 물. 밀물 때 가둬놓은 물을 썰물이 되면 높이차가 생기잖아. 물을 내보내는 거죠. 시화호 알아요? 시화호? 그게 이거예요. 조력발전소. 그 다음 화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력발전소는요, 파도가 빵 칠 때요, 그 안에 공기가 차 있는데, 걔 파도가 빵 치면서 공기압이 세져요.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 입자의 위치 에너지거든요. 그것이 역시 터빈을 돌려. 파도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파도가 세게 쳐야 돼요. 화력발전소가 일어나는. 자, 그러면 화력발전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력은, 죄송합니다. 화석연료를 써요. 화석연료. 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화석연료로 물을 데워요. 그러면 물이 끓죠. 그럼 뭐가 됩니까? 물의 증기압이 생겨요. 이 물의 증기압이 얘를 움직입니다. 핵발전소 있죠. 얘는 핵 에너지를 써요. 아까 얘기했죠. 핵 반응은 핵 융합과 핵 분열이 있는데, 둘의 공통점,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그 결손이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거로 물을 끓여요. 끓여서 얘를 만들어요. 마찬가지 더블을 돌립니다. 결국 뭡니까? 화력과 핵은 에너지원이 다를 뿐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물의 증기압으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증기기관차는 뭘까요? 얘에 가까워. 증기기관차. 왜? 나무를 불때불때해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압으로 내연기관을 돌린 거거든요. 그게 조금 발전해서 석탄을 넣기 시작하죠. 이게 산업혁명의 발전 상황이에요. 아셨어요? 그 내연기관으로 기차를 움직인 거죠. 그게 발달해서 공장에 자동화가 실행이 됩니다. 내연기관. 지금은 뭐 물론 그게 발전해가지고 자동차, 비행기, 배, 뭐 어디든 다 쓰이죠. 하다못해 우주 발전.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 그 맨 밑에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방식은 선생님이 그 외에까지 다 적어준 거예요. 여기. 알겠어? 요거 잘 보시고. 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을 넘겨볼까요? 화력 발전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 연료. 근데 여러분, 화석 연료라고 해서 굉장히 연료가 비싼 거 쓰지 않아요. 대용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버리는 것들. 알았습니까? 아마 경유보다도 더 낮은 등급의 중유급 이하걸, 벙커시와 이런 걸 쓸 겁니다. 알겠어요?
옛날처럼 석탄을 쓰진 않을 거고요. 그것들은 물을 끓여갖고 그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세요. 얘들은 화력발전은 화학에너지예요. 이게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그게 물의 운동에너지로, 그게 터빈을 돌리는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말 터빈을 돌리면, 얘 지금 다 터빈 돌리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이게 다 터빈 돌리고 있거든? 그럼 터빈이라는 게 뭐냐?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그래서 보세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운동이 운동으로, 위치가 운동으로, 공기 입자의 압력, 다시 말해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죠. 그죠? 그게 운동으로. 역시 마찬가지. 근데 물을 증기를 만들려면 열이 필요하잖아. 얘들 둘은 앞에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 그게 결국 터빈의 운동으로, 마지막은 다 무슨 에너지입니까? 전기 에너지. 근데요,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 얘가 있어요, 유일하게. 태양광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빛을 쏘게 되잖아요. 얘가 그냥 전기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그 터빈이 필요 없어요. 이게 얇은 태양 직광판 있죠, 직광판. 빛이 오면 바로 그냥 전기로 바꾸는 광전 효과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얘는 터빈이 필요 없는. 인간이 연구해야 될 분야예요. 지금은 아주 소량의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이거예요. 뭐 태양광 발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택에 한두 개씩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봤죠? 저 아래 내려가면. 그죠? 근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아예 몇백만 헥타르를 그걸 직접 확 돌려놓습니다. 옛날에 영화에 보니까 중앙에 직광수가 있고 수 킬로를 얘를 딱 불러가지고 빛이 하나를 모이게 해서 막 거울을 막아가지고 엄청난 태양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걸 장려를 한 적이 있었어요. 2, 3년 전에. 그 넓은 공터만 있으면 태양광을 쫙 깔았거든요. 근데 단점이 뭘까요? 비가 오는 날은 안 돼요. 또. 흐린 날도 안 되고요. 빛이 오랫동안 비춰줘야 되니까 여름에는 좀 좋은데 겨울에는 좀 나빠요. 이게 그 에너지가 불균등하게 얻어진다는 얘기죠. 수력발전소 그런 것처럼 뭐 대용량 물이 쏟아진다는 거. 물론 가뭄이면 개들도 어렵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조절하기 제일 용이한 게 화력이에요. 인간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거야. 나머지는 뭐 사람들이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계속 일정량을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낸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안 쓰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야 때 쓰는 걸 더 싸게 해주고 막 이래요. 쓰라 이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페이지까지 다 했고, 자 여러분 156쪽을 보겠습니다. 인트로만 해줄게요. 인트로만. 여러분 그 장을 보니까 우리가 여지껏 했던 내용이거든. 에너지의 법, 효율. 그죠? 에너지의 효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단원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너지의 효율이라는 건 우리는 어쨌든 아까 축적된 에너지가 무질서 퍼지는 쪽으로 흐트러진다고 배웠어요. 맞죠? 에너지가 그렇게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그 점과 같은 에너지까지 그 점이 다시 또 가루가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항상 무질서도가 큰 쪽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무용한 에너지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부터 선생님이 유용한 에너지, 무용한 에너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걸 딱 규정을 지은 게 연력학이거든요. 항상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죠. 맞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용한 에너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온의 에너지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주 폭발 때하고 지금 137억이 지난 지금까지의 에너지는 똑같다니까요. 총량은. 그런데 이상하게만큼 자꾸 에너지를 아껴 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보다 지금의 온도가 낮아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은 무용한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응? 그 유용한 에너지가 자꾸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아, 그러면 우주는 멸망하는 거죠. 무용한 에너지 꽉 차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100%로 전환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동을 시작하면 일단 부서져요. 이해하세요? 100% 이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엔진을 돌리더라도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를 실제로 1에너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효율이 1인 건 없어요. 어쨌든 갈래가 2개, 3개 이상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그 갈래 중에 하나가 좀 많기를 바랄 뿐이죠. 응? 그게 에너지 효율이거든. 실질적으로 인간이 지금 내연기관차를 막 돌리고 있잖아. 자동차에서 내연기관 효율이 몇 %가 최대일까요? 현재 어떻게 알았어? 영상 같이. 조용히 해. 예. 아니요. 30에서 44가 인간이 최대로 도착한 효율이에요. 그 이상은 못 만들어요. 응? 근데 내연기관에 뭐야?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몇백 년을 노력해왔지만 그게 한계야. 응? 근데 인간이 이런 말 한다. 아, 그래서 전기장치 모터가 효율이 높다. 응? 효율이 높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자. 이 효율이 높다는 것도 전기를 운동으로 바꿀 때 높은 거 아니겠냐? 그런데 그 전기를 어디서 만드냐고. 발전소에서 만들 거 아니야. 거기서 손실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마치 전기 자동차를 미화하는 그 나라들마다 뭐라고 해 환경오염의 환경오염의 조건 그린 에너지. 야, 근데 그거 만드는 과정이 그린이 아니잖아. 근데 이건 뭐랑 하냐? 아빠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살인하고 해서 번 돈을 자식은 막 그지 옥스퍼드, 하버드 이런 데 가서 막 공부 잘하고 훌륭한 유인이 됐어. 아, 아들은 깨끗한 거 아니냐? 아, 그게 과연 그럴까? 그 원인이 좀 이상한데.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알아? 케네디야. 케네디 대통령은 아빠들이 아빠 할아버지지. 아일랜드 계거든. 그 아일랜드 애들이 영국한테 점령받을 때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참을 수 있었어. 근데 영국 애들이 걔들한테 감자 농사를 가능해. 봤더니 니네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거든. 농사를 한번 지면 기력이 쭉 빠져 원래. 그 땅에 토양에 에너지가 빠질 거 아니야. 영양분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력 회복이 되게 빠르대. 되게 빠르대 우리나라가. 비료만 좀 주면 확 올라오니까. 근데 유럽이나 그 섬나라는 아닌 거야 그게. 근데 영국이 감정을 줘봤더니 한번 짓잖아? 3년을 못 줘 그 땅에서. 안 자라. 그게 자기네 땅에서 안 짓고 식민지 아일랜드 그쪽 애들한테 짓게 한 거야. 근데 걔도 모르지. 1년 줬어. 죽으니까 남으니까 그 다음에도 뭐 지주한테 주고 이제 남을 줄 알고 했더니 안 자라는 거야 감자가. 그럼 2년째는 어떻게 되겠냐? 그냥 안 나와. 그럼 걔들 뭐 굶지 150만 명이 굶어 죽었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영국이 식민지니까 큰 대국으로서 식량을 일을 안 해. 계속 빨아먹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150만 명이 죽을 때 150만 명이 이민을 가. 그때 아메리카 드림이 나온 거야. 우리나라로 와라. 응? 서부로 가면 금두캐시. 그래서 그 1세대 이민족이 그 케네디 선조야. 걔들이 갔더니 우리 후세는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한참 그때 그 술을 못 만들게 하는 금주령이 내렸어. 근데 걔들이 숨어서 할아버지가 밀주를 만드는 방에 돈을 떼돈을 번 거야. 그 떼돈을 벌어서 그 케네디 아빠한테 물려준 거지. 근데 케네디 아빠가 그 돈을 받고 이제 계속 딴 사업을 했겠지. 그러다가 우리 자식 때는 좀 안 되겠어.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어. 가지고 자식이 5명이 있었어. 4명만 나와 있는데 5명. 다 근데 딸이거든. 내가 정신질환이 있어. 그래서 4명은 뭐 걔들 다 상원의원회 대통령에 다야. 4명이 뭐 스탠포드 나왔지 하버드 나왔지 애들이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전개를 꽉 잡았어.
근데 마지막 딸이 그 당시에 그 야사에 뇌수술을 받았나 봐. 맛이 더 간 거야. 응? 그래서 요양원을 처박아. 그리고 없는 걸로 호적해. 거기에 그 엄마가 한번 찾아갔나 봐. 내가 저 멀리 뛰어오더래. 엄마를 알고 막 뛰어서 엄마도 뻔치 뻔치 화가 난 거예요. 머리가 한 전후 아래도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케네디 가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걔들이 과연 고유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잘 된 애들이냐. 전기차는 그런 거다. 알았어? 케네디가 암살당하지 않았어? 맞아요. 그럼 뭐 국가 정세 때문에 그런 건데 케네디 가를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 가 자체. 왜? 걔가 죽으면 그 다음 2세 케네디가 나오고 이럴 예정이었거든요. 야, 여기서 끊어야 된다. 그 자체 암살이에요. 그 자체 암살. 정치에. 지금도 뭐 숨어 있잖아요. 뭐 계속.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케네디는 미국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닉슨이나 아이젠하워나 뭐가 그 군인 출신 뭐 해가지고 커다란 어떤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준 사람이 대통령이 인정을 하는데 케네디는요 정말요 이게 뛰어났고 전략이 뛰어났어요. 흑백 TV에서 자기가 어떤 옷을 입으면 부각이 될지도 암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자기는 흑백인데 화려한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대신 흰색과 약간 다른 색들 그런 것들을 해야 화면에 어떻게 나오고 그러니까 걔 때부터 선거 전략이 뜬 거야. 그러니까 잘하지 하는데 이거 쓰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앵글로 섹슨적인 그 뭐냐 영국에 넘어가는 걔들이 귀족층이야. 아일랜드계를 썩 달갑게는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제거 대상이 이루어졌어요. 무력으로 제거한 거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분명히 그 케네디 암살이 있고 나서 의식을 뭐 이거 제의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가족들이 안 했었어. 자기도 죽을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거든요. 누구 대통령 올려요. 뒤에 다 조절해요. 대통령 얼굴마다. 대통령이 큰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 갖고 막 그래도 쓰는 나라가 어찌 보면 미국이랑 우리나라예요. 미국이랑 우리나라. 미국 막 가잖아요. 뭐 트럼프 막. 우리나라도 그 윤석열은 자기 실력으로 인해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정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혼자 화나갖고 막 뻘짓하다 그렇게 된 거고 진짜 세력 기반이 없었던 게 노무현. 김대중은 그래도 나름 했고요. 김영삼도 나름 했고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입지로 된 사람들인데 나머지 노태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명박이라든가 박근혜 특히 박근혜 어떤 윤석열 이쪽은요 걔만 세워놓고 나머지서 이 속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전기자동차 그게 효율이 좋다고 나는 아니오시다. 알았어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여러분 156쪽부터 진행을 하고 오늘 한 건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어요?